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3주차 3차 시 레저 스포츠 관광론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레저 스포츠 관광론 수업을 맡은 최경호라고 합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예전에 그 학교에서 이제 조교할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때 그 방송국에 대한 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로망이 있어서 그 원서를 내서 오디션까지 본 적이 있었죠. 네. MBC, ESPN 채널인데요.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죠. 2003년인가요? 아, 2002년, 2001년, 2002년인가 보다. 2002년 1월. 1차를 통과하고 2차 오디션에 가가지고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에 얘기했나? 뭐 이것저것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언제 과목에 어느 시간에 얘기했는지를 까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메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저께 수첩 샀어요. 드림디포 가지고. 예. 오늘부터 메모를 좀 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 오디션 보는 게 처음이니까 저는 거기 왔던 사람들은 1차 통과하고 2차 때 50명 추려졌더라고요. 왔던 사람들은 뭐 대부분 뭐 대학 방송국이 최소 대학 방송국. 근데 뭐 형식이 있고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뭐 한 장 종이를 하나 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한 10줄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게 그냥 뭐 저는 외워서 하라는 이해를 했죠. 그런 것 같은데 보면서 막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외워가지고 뭐 오늘 뭐 어떤 중계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가 어땠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것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그 해설을 아나운서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BC 뉴스 최경호입니다 하는데 지금도 어색하네요. 그때는 엄청 어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두고서 있게 되다니 제가 꼭 이것도 뭐 유튜브 채널도 뭐 언제까지 열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열어두고서 또 운영하니까 결국은 1인 크리에이터가 돼서 방송인이 된 거죠. 참 재밌네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 너도 좀 춤을 좀 춰라. 그래, 어지럽겠다. 자, 다음은 그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12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레저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증명해라.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레저 스포츠 이벤트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도요, 솔직히 따져보면은 크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국가에 도움은 안 돼요. 왜?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이번 도쿄 올림픽도 1년 연기됐지만 준비하는 동안 왜 아베 총리가 또는 그 관계자들이 연기하면서 올해 안에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 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약 2주간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그거를 다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효과까지 같이 포함이 됐을 때에 이제 그 올림픽이라든지 그 빅 이벤트들이 우리가 꼭 유치해서 뭔가를 활용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얽혀져 있어요.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국가에 있는 뭐 주요 그 업무를 하는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만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조직위원회만 일을 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열망했던 그 주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유무용적인 가치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빅 이벤트는 유치를 해서 그 지역 경제,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만 딱 따져보면은 도움은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 뭐 기존에 열렸던 저기 뭐 리우 올림픽이나 그 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경제적으로 많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축제 분위기고 뭐 어떤 그 국가 국민들이나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어떤 이제 자긍심이 막 그죠? 솟아오르죠. 근데 그 자긍심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따져봐서 지금 가서 보면 올림픽 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어놓고 수십억, 수천억을 수천억이 뭡니까? 몇 조의 돈을 통해서 해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럼 결국 그 폐기물 되거든요. 관리 안 되면. 그래서 그 올림픽 문화유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간에 관광과 연결을 해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크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공익성을 따져서 뭔가 이루어졌던 이벤트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공무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일반 민간도 이제 개입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그 행사 치르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는데 본인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공무원분들은 그냥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보직 순환하고 승진하고 때 되면 퇴직하고 퇴직금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뭐 뭐라 그럴까 애정은 있겠지만 뭐 아주 뭐 민간 사업체에서 꼭 돈을 벌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더 절실함 같은 게 부족하죠. 없다는 게 보다는. 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만큼 투자된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이벤트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어떤 자금이라는 걸 끌어들여야 되고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그걸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특히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나 그런 지역에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뭐 액수가 좀 낮고 규모가 좀 작은 상태에서 올림픽이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유치를 하겠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저 스포츠 이벤트 가치를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가치를 증명 왜 중요하냐 그래서 경제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올림픽이나 그런 공익성이 있는 빅 이벤트인 경우에 그 유치하는 해당 지역이나 또는 국가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시간이 뭐 하여튼 뭐 온라인 강의는 조금 촉박해요. 시간이. 저도 시계를 계속 보면서 측정 체크를 해야 되고 마냥 느려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죠. 솔직히 오프라인 이렇게 보다는 온라인은 단순하게 대학이 그 지식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얻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뭐 일반적인 사이버 대학들도 있지만 그 사이버 대학들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반 대학원도 틀린 개념이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과 연구의 중요성 두 번째 스폰서십 나옵니다. 스폰서 뭡니까? 뭔가 후원을 받는 거죠. 그런 스폰서십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다. 왜? 경제적 효과를 쫙 계산을 해놓으면 여기 이제 스폰서 후원을 했을 때에 그 뭐라 그럴까요?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체들이 많이 하죠. 물품이 됐던 뭐 현금이 됐던 현물이 됐던 대부분 이제 현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업체의 브랜드, 자기들의 어떤 회사의 이름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어떤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가 높은 그러한 이벤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스폰서, 기업들의, 일반 기업들의 스폰서가 원활하다, 후원하다. 그리고 빅 이벤트일수록 더 원활하다. 왜? 노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적인 효과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그 스폰서십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또는 이런 그 레저, 스포츠에는 우리가 참여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합니다. 마냥 업체들,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그러죠. CSR. 이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CSR도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그 업체, 자기네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뭐 사회복지단체 시설들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효과 연구에 있어서도 이 스폰서십 유치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가까운 곳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춘천에서도 춘천 국제 레저 대회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춘천 국제 레저 대회는 이제 춘천 월드 레저 조직위원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는 이제 재단법인 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춘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천 그 월드 레저 조직위원회, 이름 너무 길어요. 춘천 월드 레저 조직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100%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왜? 시에서 출자를 했으니까 공무원이 파견된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운영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회를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레저 대회 같은 경우는 9월이나 8월 말에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한 20억, 아니 20억? 한 10억, 20억 정도를 쓰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 조직위원회가 사후에 마무리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쭉 1년을 보냈는데 이 비용은 춘천시에서 다 운영비 20억 정도나 25억은 춘천시에서 다 낼까요? 아니면 어디 기업체에서 다 후원을 받아서 쓸까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지원받을까요? 국가에서 지원받을까요? 네. 대부분의 돈은 국비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국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거기에는 강원도비와 춘천시비 세금이 합쳐져서 같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니까 이제 딱 1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 중심의 어떤 운영 행정에서 이제 민간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수익적인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변화를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그 지원이 있었던 어떤 국비적인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한테 국가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크게 없어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지원받았던 국비가 좀 삭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직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또 거기에 있어서는 또 복잡한 게 많이 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레저 조직위원회 이사는 아니지만 TFT 운영 TFT에 좀 들어가서 약간 좀 조언도 했었고 거기서도 뭐 어떤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과 연구를 한다.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 2018년도에 했죠. 작년 초인가요? 네. 뭘 하나 했었냐면 춘천에 보면 송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송암동에 가보면 빙상장이 있죠. 예, 빙상장이 있는데 그 빙상장에서는 그 스케이트도 타고 뭐 컬링도 하고 뭐 하는데 컬링의 어떤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춘천시도 컬링 팀이 의외로 많아요. 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까지. 지금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는 컬링 팀 한 7, 8개였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 컬링 팀이 국가대표 지금 하고 있나?
작년까지는 국가대표였는데 이게 한 번씩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잖아요.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춘천시에 컬링장을 건립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저하고 저희 연구진 팀들이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 컬링장을 짓는데 컬링장 내면 경기장 4개를 짓고 뭐 부대 시설 놓고 해서 그 의암 빙상장 바로 옆에 공터에다 짓는 거였어요.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가까이 붙여놓는 게 좋겠다. 왜 얼음을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컬링장을 건립하는 데는 약 60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60억 원은 강원도나 신천시에서 예산을 전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신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컬링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연구를 최경영 교수 연구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컬링장을 운영하면 어떤 기대의 효과가 있고 현재 현황은 어떻고 자체의 타당성 조사 연구 수익은 그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고 향후에 이 컬링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 컬링장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민간에다 넘기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안에도 공공시설이긴 해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하여튼 뭐 60억 원 정도의 그 타당성 조사 연구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링장이 이제 착공이 올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작년 가을쯤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뭐 우선순위가 되는 그 시책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컬링장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팀이 나름대로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해서 만든 보고서를 근거로 춘천시 컬링장 그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컬링장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좀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번에도 또 하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게 있는데 뭐 얘기가 좀 길지만 뭐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좀 나을 거고 책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춘천역 앞에 내려오면 광장이라고 보면 이제 공터가 있죠. 공터 쪽에 오른쪽을 쭉 쳐다보면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체육관 같은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 그 춘천역 앞쪽 지역이 미군 부대였습니다. 미군 부대였는데 이제 철수하고 싹 공터가 됐는데 뭘 만들까 되게 공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공원 만들자, 아파트 만들자, 뭐 만들자. 근데 뭐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뭐 군데군데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은 뭐 종합 촬영소가 있고요. 그죠? 저 끝에 어린이 놀이터 뭐 이렇게 있고 일단은 남는 곳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면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 공간을 쓰고 오른쪽에는 물놀이 혼자란 물놀이 뭐 있고 그 앞에 길쭉하게 생긴 이제 체육관입니다. 근데 그 체육관이 어떤 용도였냐면 처음부터 그런 디자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경납고라고 그러죠. 그 캠프 페이지 그 미군 부대 있을 때 거기 비행기가 이착륙을 했어요. 그 비행기 보관소 엄청 크겠죠 높이도.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체육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일반 체육관보다는 길쭉하죠. 신기하죠. 그래서도 되게 좋은 용도였고 그 체육관 경납고였을 때 이제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시간 많이 되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영학 시간에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다 이제 실내 야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고 뭐 스크린 야구 말고요. 실제로 야구 경기를 하는 실내 야구장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은 일단은 일반 체육관을 활용하면서 이제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전시나 행사 같은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 뭐였냐면 이 경제적 효과 타당성 조사 연구 봄내 체육관이 하나 거기 이제 봄내 체육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봄내 체육관 주차장 말고 그 뒤쪽 주차장이 있어요. 춘천역에서 바라볼 때 그 공간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체육관 제2체육 죄송합니다.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제2체육관을 이제 건립을 하려고
그것도 이제 그 시의 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이번에 맡아서 따끈따끈합니다. 최근에 끝났습니다. 다음 주 9일날 시에서 이제 최종 보고의 발표가 있고요. 그 봄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봄내 체육관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봄내 체육관의 용도가 좀 독특해요. 그냥 체육관 기능이 아닙니다. 1체육관인데 뭐하러 2체육관을 또 체육관 똑같이 붙여서 만들어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죠. 체육관은. 이 용도가 따로 있어요. 이 체육관, 새로 짓는 이 체육관, 100억 원을 유치해서 심사에 지원받아서 만들려고 하는 이 체육관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목적 홀의 기능을 합니다. 일반 체육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체육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 체육관 안에는 지금 현재 1체육관에 있는 체육관과 뭐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체육관은 그 체육관하고 똑같은 바닥이 들어가지만 그 나머지 유휴 공간에는 회의시설이 들어갑니다. 대형 회의실, 중형, 소형 이렇게 해서 총 대형 회의실 하나, 중형 2개, 소형 3개. 중형을 쪼개서 4개가 나오니까 소형이 7개가 만들어지고 또 대형을 2개로 쪼개면 중형이 나오니까 중형 3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회의실이 들어가는 마이스 산업 육성 다목적 홀의 기능을 하는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얘는 이제 연중 체육 활동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봄내 이 체육관은 일반 그냥 마이스 산업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체육관도 아닌 그 두 개가 합쳐진 스포츠 마이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끝냈고 총 계산을 쭉쭉쭉쭉 즐겨보니까 구체적인 리모델링까지는 빼놓고 약 10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투입됐을 때 연중 한 217일 정도를 가동률을 돌렸을 때 한 60% 이상이죠. 65% 정도 가동률을 돌렸을 때 이제 회수하는 기간, 일반 회사는 회수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손익분기점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그 100억 원의 가치를 하는 기점 언제쯤 낼 것이냐 계산을 했더니 한 2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후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기업으로 따지면 수입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서 왜 이 봄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 봄내 체육관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를 해야 되고 마이스 산업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그것도 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나눠져 있잖아요. 그때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할 거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이 레저 스포츠 관광 경제 편익하고 비용하고 평가 절차까지 하고 승수만 남겨놓고 다 진행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모두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연구의 중요성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게요. 지역사회 레저 스포츠 관광 개발. 그렇죠? 없던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레저 스포츠 관광을 개발할 수 있다. 춘천 지역도 2015년도 그것도 이제 제가 개입됐던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추진 발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2015년, 2016년도에도 춘천시도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발굴 추진 사업을 했었고 그 명칭이 춘천 스포 투어입니다. 이거는 그 계획서나 기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해당되는 챕터에 들어갔을 때에 한번 기획서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어떠한 형태의 개발 사업이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그것도 지역 특화였습니다. 스포츠 관광, 그건 일반 관광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한 거죠. 발굴을 하고. 제 주특기가 그런 거예요. 개발하고 발굴하기. 없는 거에,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전공이 스포츠 마케팅이잖아요. 스포츠 마케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는 아니죠. 그 지역에 이제, 하여튼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해당 챕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레저 스포츠 관광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장시키고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나머지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관광객의 소비 성향, 소비자,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게 소비 패턴과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경제적 효과 연구 분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더 나은 상품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레저 스포츠 이벤트,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정리를 하면 경제적 효과 연구의 중요성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느냐? 레저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스폰서십을 유치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고 지역사회 레저 스포츠 관광을 개발, 발굴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 연구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 외에도 좀 더 세분화되면 더 다양하게 많겠지만 본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2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주차, 둘, 넷, 다섯, 3주차, 3차시 레저 스포츠 관광론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 편익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의 경제 비용, 경제 효과 평가 절차, 작업 계산표에 대한 측정 방법, 투입 산출 분석에 대한 측정 방법, 승수 효과 분석에 대한 측정 방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승수 효과인데요. 승수 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선거네요. 휴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전에 한번 알아보고 단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에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 좀 하죠.